안녕하세요. 닥터빌리프 이경민 원장입니다. 최근에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계신데요. 이런 안면거상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안쪽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은 제품들도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야매, 불법 이물질 등이 들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상의 정석 시간에는 불법 이물질에 대해서, 이물질 제거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물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은 기본적으로 필러나 실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하지 않는데 과거에 리프팅 수술로 많이 했던 판리프트, 그리고 불법 야매 시술을 통해서 받은 공업용 파라핀이라든지 공업용 실리콘, 바세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실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 리프팅 중 대부분은 당연히 합법적인 소재입니다. 가장 많은 거는 우리가 PDO 실이에요. 이러한 PDO 실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녹아서 없어지게 되고, 녹아서 없어진 자리에 콜라겐 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실 리프팅하고 6개월 이상 경과된 분들의 안면거상 수술을 들어가 보면 실이 일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마스층이 다치지 않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PDO 실은 맨 처음에는 돌기가 있지만 녹아서 없어지면서 가장 먼저 그 돌기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들은 제거할 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오피스텔이라든지 미용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녹지 않는 혹은 불법 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들은 체내에서 대식세포의 작용에서 벗어나서 녹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속 가시가 거기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을 제거할 때 두 가지가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스마스층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면신경 같은데 실이 좀 걸려 있었다면 안면신경 등의 손상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빌리프에서 사용하는 실은 PDO나 PLLA, PCL 등의 체내에서 안전하게 녹는 것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실을 사용함으로써 실 리프팅 이후에 거상 수술을 해서 그 실을 제거해야 할 때 그런 스마스층이 다치지 않고 신경 등의 손상이 없게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실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받지 않는데 판리프트는 10에서 15년 전에 조금 유행했던 수술이에요. 판리프트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등산복에 많이 쓰이는 소재죠. 우리가 고어텍스 조각, 그 고어텍스 조각을 직사각형 혹은 길쭉한 타원 모양으로 잘라서 귀 앞이나 뒤에 간단하게 한 2cm 정도만 절개해서 턱 라인에 배치하고 스마스 쪽에 고정을 함으로써 당겨서 우리가 턱 라인이나 이런 하안면부 그리고 중안면부 등의 리프팅 효과를 봤던 것인데, 그 판리프트는 결국 녹지 않는 고어텍스 성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직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누르게 되면 그 조직이 녹아서 없어지겠죠. 우리가 수술을 들어가 보면 피하지방층과 스마스층 사이에 고어텍스가 위치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 고어텍스가 그 밑에 있는 스마스층을 누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녹게 되고 스마스층이 굉장히 얇아져 있거나 전층이 소실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마스층 밑에 안면신경이 지나니까 그 신경이 다치지 않게 일단 그 고어텍스 조각을 전체 다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판리프트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상 조직으로 재건을 한다고 해도 그 주변에 고어텍스 조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장액종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장액종이라 함은 반투명한 콜라색의 액체가 한 4주에서 6주 동안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건데, 이런 장액종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도 이제 판리프트 한 자리에 굉장히 통증이나 반복되는 염증 등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시술, 다른 말로 야매 시술의 가장 대표적이죠. 공업용 파라핀, 바세린 혹은 공업용 실리콘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식세포의 작용을 조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녹지 않아요. 그 물질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오랜 시간 염증이 반복되고 그걸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그 주변에 유가종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손상 없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공업용 물질들을 넣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거는 공업용 물질들을 없애는 병원에 가서 캐뉼라 같은 걸로 구멍을 내서 흡입하는 겁니다. 지방 흡입하듯이 이물질 자체를 조금 없애보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시쳇말로
주변하고 굉장히 층을 구분할 수 없이,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떡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이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정상 조직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층을 잘 구분해서 방리를 해줘야 돼요. 피하지방층, 스마스층, 아래층 이렇게 층을 잘 분리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물질은 그거를 한 층으로 유착시켜 버리고 그 덩어리 자체로 유가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때가 최악이죠. 저희 병원이 이제 안면거상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심하게 처지기 전에 그런 불법 이물질들을 많이 시술받고 오시는데, 맨 처음에 이러한 이물질을 넣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으셨을 거예요. 볼륨 보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물질들을 넣어주면 맨 처음에는 보기가 좋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죠. 이물질이라는 거는 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정말 농이 차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통증이나 만져짐, 원하지 않는 곳이 볼록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물질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문제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면거상을 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특히나 3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가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부 바로 아래 엉겨 붙어 있는 이런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많이 긁어내면 피부 자체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물질은 유가종을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유가종은 피하지방층과 스마스층에 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유가종과 이물질을 제거를 하면서 그 부분이 함몰되지 않게 다시 주변 정상 조직, 정상 피하지방층과 정상 스마스층으로 다시 그 부분을 재건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그 유가종 사이로 안면신경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면신경이 손상되지 않게 신경 탐색기를 이용해서 신경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그 유가종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야매 시술을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불법 야매 시술은 지금까지 받으셨던 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시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물질과 제거 방법, 그리고 제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항노화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시술들도 또 유행을 타게 되는데요. 식약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이물질이나 불법 시술 등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이러한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안면거상을 중점으로 진료하는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으신다면 2번 후회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고객의 입장에서 특히나 거상을 중점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거상의 정석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빌리프 이경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